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본 적 있는 이것. 누가 나 대신 일해주고 운동해주며 돈도 벌어다주는 그런 인생.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그 인생을 가질 뻔했는데요. 여기 이 주인공은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다며 왜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은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상우. 도시를 걷고 있던 도중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신원을 확인하고 포탈에 입장하는 주인공. 그렇게 벙커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옆에 누군가는 대박 능력이 뜨기도 하며 각 길드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보는데요. 다름 아닌 분신술. 전투 조건이 없어 실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스킬에 대해서 물어보는 한 남자. 분신술이라는 말에 당황해 하는데요. 일전에 환영 분신술을 얻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환영이라 아쉬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킬 없이 각성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좋은 출발이라며 주인공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길드 관계자가 있는 곳에서 스킬을 시연해보면 관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분신술 스킬 등록을 마치게 되며 신분 팔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주인공, 등록금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나가는데 누가 대신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주인공의 기술, 분신술. 그렇게 처음으로 분신 소환을 하였고 자신과 똑같은 분신이 소환되었는데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행동하는 분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명령하게 되었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찰나 체력이 올랐다라는 시스템 문구. 한편 이곳은 점퍼 조지 루카스가 있는 곳. 블링크 스킬의 소유자이며 미국의 S급 랭커이자 인라이트 그룹의 수장.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오딘의 탑 던전 최초 공략자였는데요. 현재까지 전세계 인구 30억 명 중에서 80%가 각성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각성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 5년 이내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러닝을 하고 있는 주인공.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맨날 뛰는 주인공을 보고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을 건네주는 아주머니의 배려도 무시하고 가버리는 주인공. 그렇게 한 달 동안 10kg나 뺀 주인공이었죠. 사실 리는 주인공의 분신이었고 그동안 분신을 굴리면서 알아낸 것은 분신이 입은 고통이나 피해는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고 분신 역시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거나 에너지를 소진하면 역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성장할 때마다 분신도 실시간으로 성장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만으로 명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터 위키에 들어가 헌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스탯이란 능력치 1은 성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한계치를 나타내는데 일반 능력치와 특수 능력치가 있었습니다. 각성자들 대부분은 일반 능력치 중에 일부만 선택되어 개방된다고 하죠. 재생력, 저항력, 활력, 정신력 등이 특수 능력치에 속하며 이런 특수 능력치의 획득 방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단련으로는 하루 평균 0.001의 능력치도 올리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의 분신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점과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움직인다는 점이 이 어마어마한 성장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노가다 위주로 알아보기로 했고 돈도 되면서 체력 단련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곧바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러 갔고 분신 1호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인을 만나게 되어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딸 과외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헬스장.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3달치를 한 번에 끊을 테니 모든 기구를 한 번씩 자세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첫 과외 수업을 하러 향하는데요. 고3 소녀 과외를 봐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헌터 웹에서 관련 스킬을 찾아보기로 하는데 하지만 스킬을 사기엔 너무나 비쌌습니다. 보통 1억부터 시작했던 것이었고 주인공의 잔액은 23만원 뿐이었죠. 그렇게 돈을 더 벌기 위해 헌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헌터란 2000년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포탈이 생겨났고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격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고 인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격변과 동시에 세계에는 특별한 능력을 각성한 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구심점으로 하여 인류는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2023년 현재 남아있는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헌터. 그렇게 헌터 자격증 공부를 하며 헌터 센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헌터 시험이 치루어졌고 이때 감독관을 맡은 C급 헌터 한명환.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적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은 불합격 처리되고 올해에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며 헌터 자격증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받은 등급은 바로 F등급이었습니다. 다들 쉽다고 하길래 얼마나 쉬운가 했더니 운전면허급이라고 하는데 필기시험은 문항수도 적고 외울 부분도 적은 데다가 필기시험은 연습시간도 충분히 주고 표적도 가깝다고 합니다. 적성검사는 초등학교 도덕 수준이라고 하죠. 마치 국가에서 나서서 밀어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밖은 길드에서 신입 헌터들을 영입하려고 나서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JM 에이전시 대표 강준모. 몬스터 사냥터 소개 및 아이템 매매할 때 이곳에 연락하면 적은 수수료로 최상의 서비스를 보답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 분신술 스킬의 레벨이 올랐다는 시스템 문구를 보게 되었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인공은 분신 2호를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헌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죠. 다음으로 주인공은 이전에 만났던 JM 에이전시 대표 강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초보도 가능할 만한 아주 안전한 사냥터를 소개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추천해준 첫 번째 사냥터는 슬라임 사냥터였습니다. 슬라임은 공격성이 적어 위험하지는 않지만 죽을 때 산성 체액과 독가스를 뿜어낸다고 하죠. 방독면과 보호복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상당히 끼고 있기 괴로워서 오래 사냥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뿔토끼 사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래 사냥하기는 가능하지만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안전 방벽이 세워져 있어서 이것도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거대 쥐 같은 하급 몬스터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개의 몬스터 사냥터라고 하는 강준모였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두 개의 사냥터를 모두 마음에 들어했고 모두 계약을 하는데요. 분신술 특성상 두 곳에서 동시에 사냥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준모는 이전에 분신을 만들어내는 헌터를 만났지만 그때 봤던 분신술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모 앞에 주인공의 스킬은 분신이 음식까지 먹어버리는 상태였죠. 이 분신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헬스장에 보내다는 말을 합니다. 분신이 강해지면 주인공도 강해진다는 설명을 하자 강준모는 주인공의 엄청난 잠재력에 놀라게 되죠. 아직 주인공이 사냥터에 가보진 못했지만 같은 시각에 같은 사람이 다른 장소에 출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출입 시 기록이 남기에 동시에 출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터 협회와 이야기를 해보고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인공과 함께 헌터 협회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계약을 성립시켰고 이틀 후 다시 만나 헌터 협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관리자가 말하기로는 중복 출입 권한은 점퍼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곳에서 스킬을 시연합니다. 그렇게 분신술의 특성을 생각해서 다른 곳에 동시 출입도 가능하고 이미 입장한 곳도 분신으로 또다시 입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곧바로 사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인공과 강준모 앞에 나타난 해성 길드 신혜성. 사실 강준모는 신혜성의 길드 아래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신혜성과 사이가 좋지 않은 듯 강준모를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F급인 주인공이 나서게 되며 가까스로 이곳에서 탈출하게 되죠. 사실 강준모는 해성길드 직원 시절 내부 고발로 해성길드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를 주인공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편 헬스장에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운동 중인 주인공의 분신. 주인공의 호출로 잠시 멈추고 주인공의 명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슬라임 사냥터에서 체험을 해보는데 너무나 답답한 방독면, 마스크 3개 쓰고 숨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슬라임 사냥터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헌터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등에 매단 저장통이 다 모일 때까지 사냥하다가 모두 차면 보관함에서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라면 6시간은커녕 2시간도 못하겠다고 하지만 분신이라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2호를 이 사냥터에 맡기고 1호와 함께 뿔토끼 사냥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우장상 필드에 도착했는데요.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주인공. 몬스터 브레이크가 일어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포탈은 기본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대부분의 사냥은 헌터들의 포탈 내부로 들어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몬스터들이 포탈 너머로 나와 주변을 파괴하고 필드화시키는데 이것을 몬스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급 몬스터들은 5년 전 몬스터 브레이크 당시 대부분 정리되었고 지금 남은 것들은 F급에서 2급 정도의 하급 몬스터들 위주라 헌터들 사이에서 좋은 사냥터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대여소에서 장비와 자리를 대여하였고 소통과 야투경, 장소, 대여료와 귀마개, 탄 400발 모두 합해 70만원이었습니다. 탄약값의 비중이 조금 커 비쌌지만 뿔도끼를 잘 잡는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뿔도끼 한 마리는 슬라임 체액 한 통 시세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구매한 자리로 향합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사냥을 시작했지만 3시간 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고난이도 수준이었습니다. 본전은커녕 탄약값도 뽑지 못하고 가버리는 주인공. 분신 1호를 이곳에 맡기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와중에도 스펙업을 하고 있는 사기캐 주인공. 그리고 자고 있던 사이 분신 1호에게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데요. 다음날 강준모에게 날아온 한 통의 전화. 당장 슬라임 사냥터로 오라고 하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보관통 8개를 다 채워버리는 분신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문자를 받은 주인공은 곧장 우장산 필드에 향했고 이곳에서 분신 1호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뿔도끼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길드 에이전시들이 분신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분신들이었고 다른 에이전시도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분신에게 추가 탄을 넣어주게 되고 담당 에이전트가 오면 시체들을 인계하라는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태 주인공은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분신의 능력이었고 현재 분신의 능력치 반영 비율은 50%. 단순히 생각하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의 50%의 효율밖에 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기계와 같은 임무 수행 능력,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판단력과 최대치로 유지되는 집중력이 분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고3 소녀를 과외해주고 있던 중 이 소녀도 의문의 헌터가 뿔도끼를 하루 만에 200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질문에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해서 쿨하면서도 미스테리하다고 화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사실 이 소녀는 헌터가 꿈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따놨지만 사냥터 가는 것은 무섭다고 하는데요. 그러곤 시험 잘 보면 사냥터에 한 번만 데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이 소녀는 주인공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우장산 필드로 향했고 그동안 잡은 뿔도끼만 무려 352마리. 에이전트는 그동안 많은 사냥터에서 수거팀을 호출했지만 뿔도끼를 이렇게 사체 수거팀이 많이 불러본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352마리에 대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무려 3,200만이었는데요. 이미 사냥 실력이 F급을 뛰어넘은 것 같다며 2급 헌터 정산 비율인 83%로 맞춰서 정산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헌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조준하고 있던 뿔도끼를 분신이 다 빼먹어서 오늘 사냥은 모두 말아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무시하고 갈 길이나 가려는 주인공이었고 주먹을 들이대는 헌터, 이를 막아서는 분신까지,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분신이었습니다. 자기의 행동에 당황하는 헌터였고 이 상황을 동영상 촬영해버리는데요. 신성한 사냥터에서 폭력 행위를 가만둘 리 없다고 생각했고 헌터 웹에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시비를 건 헌터는 해성 길드의 길드원이었고 이 헌터는 강준모 에이전트가 수거를 위해 사냥터에 들어왔을 때부터 강준모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일은 해성 길드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JM 에이전시에서 영입하는 헌터들마다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JM 에이전시 소속 헌터들은 얼마 안 가고 다들 나가버렸고 지금은 정상우 헌터를 포함한 F급 헌터만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앞으로 이런 양아치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빠르게 강해져야 했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주인공은 이번 사냥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상도 못한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의 반절에 불과한 분신이 뿔토끼를 300마리를 넘게 잡았고 해성 길드 헌터가 날린 주먹에 최대한 오버해서 맞으라고 명령을 내려두기는 했지만 날아오는 주먹에 박자 맞춰 얼굴 들이미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음만 먹었으면 제압도 가능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스펙 자체는 낮더라도 신체를 다루는 능력은 월등히 높았다라는 점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 장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거리 무기와 원거리 무기를 다룰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헌터 마켓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무기, 방어구 등 헌터 용품의 거래는 초기 물물 교환의 형태가 활발했으나 헌터 마켓은 물물 거래가 성행하던 헌터 시장에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장비부터 화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티타늄 합금 방어구부터 방어력을 보장하는 아이템이었고 주인공이 착용한 모든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패밀리어 스킬을 찾고 있었는데요. 소환수들의 감각과 시야를 공유하는 스킬이었습니다.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대였고 강준모 에이전트에게 가부를 받아 아이템을 구매하게 됩니다. 스킬구에 만화를 주입하였더니 패밀리어 스킬이 생성되어졌고 분신을 불러내어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분신들이 한계치를 낼 수 있도록 빡센 훈련을 위해 대령과 클레이 사격을 하러 동시에 떠나게 되죠.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에 구매하였던 패밀리어 스킬은 단지 시야만 공유하는 스킬이 아니었고 대상의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분신들을 훈련을 보내고 주인공은 공터에 가서 패밀리어 스킬을 사용해봅니다. 그러자 주인공 분신들이 대련에서 얻은 감각인 관절의 각도, 몸의 무게중심, 근육의 움직임, 힘의 흐름, 사격에서의 흐름, 파지법, 그리고 시선의 방향, 격발 시의 반동 제어 등등의 모든 것, 분신의 모든 움직임을 공유받아 주인공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온 해성 길드원, 주인공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마침 이곳의 주인공은 과외 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하필이면 해성 길드원이 나타납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주인공은 분신 1호와 2호를 모두 직결하였는데요. 이들의 협박에 해성 길드원을 맞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 능력을 사용하는 각성자 하연이었고 하지만 공격이 먹히지 않아 주인공이 다시 이 남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분신들에게 전수받은 감각을 이용하여 상대하게 되며 가까스로 이들 모두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싸움이 끝나서야 도착한 분신들이었고 그렇게 하연이는 주인공이 그 유명한 루키 헌터임을 알게 되죠. 하연이를 집에 보내고 약 한 달 후 주인공의 분신의 실력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심지어 레벨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F급 사냥터 3곳을 수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에 3명의 분신에게 각각 운동을 맡기게 되었고 주인공은 헌터 웹에 올라온 몬스터 사냥 팁들을 찾아보며 몬스터들의 패턴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신들을 사냥터에 보내고 주인공은 집에 남게 되는데요. 폐하수 처리장 사냥터에 오게 된 주인공의 분신 이족 물고기가 등장하며 치악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3곳의 사냥터를 모두 배치하였고 주인공은 집에서 만화 호흡 스킬을 개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패밀리어 스킬을 사용하며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분신의 감각을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숙지한 사냥터, 공략대로 분신들이 사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고 공략의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사냥에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패밀리어 스킬로 사냥법을 체득하고 분신들은 오른 스탯으로 사냥의 속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분신들은 지금껏 사냥한 시체들을 챙기지 않았었는데요. 시체들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체들을 뒤에서 다른 헌터들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3호 분신은 바로 뒤에 있는 물고기 시체들을 챙기지 않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남잡하게 칼질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잘린 사람의 손이 나왔고 의문의 몬스터에게 급습을 당하게 됩니다.
감각을 공유받고 있던 주인공은 고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연결을 끊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소환수들을 사무가 있던 사냥터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곳에 주인공도 향하게 되죠. 이후에 분신 사무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고 마침 도착한 이곳에 분신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이족 물고기가 아닌 다른 몬스터가 나왔고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 몬스터는 피쉬맨이라고 불리는 몬스터였고 등급은 무려 D등급이었습니다. F급은 물론 E급 헌터가 파티를 맺어도 사냥이 불가능한 등급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주인공은 경비소에 알려서 다른 헌터들의 입장을 잠시 제한하고 주인공의 분신들만 이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가 소멸한 곳으로 향하게 되죠. 마침 이곳에서 피쉬맨을 마주하였고 주인공의 능력치는 2급 정도였지만 현재 분신의 능력치는 53%의 반영으로 잘 쳐줘도 F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신의 사냥 능력을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머리를 겨냥하여 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쉬맨, 분신들의 공격을 통하지 않았고 하지만 처음에 발사한 총알은 완전히 튕겨나갔지만 다른 한 발은 상처를 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이미 상처가 난 곳에 정조준하여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공격이 통했고 분신들은 공격을 퍼부었지만 갑자기 강해진 피쉬맨이 들고 있던 칼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피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상이 깊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치열한 사투 끝에 피쉬맨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심한 사이 피쉬맨은 어디론가 향했고 피쉬맨은 포탈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탈로 오는 걸 막아보는 군인들이었고 다행히 주인공의 일격으로 피쉬맨을 완전히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자 주인공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킬들이 열리게 되었고 이 피쉬맨이 들고 있던 단검을 주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에이전트가 막아섭니다. 이 아이템은 저주템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피쉬맨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템, 이건 하급 주얼이었고 돈도 안 되는 잡템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주인공. 그렇게 피쉬맨을 상대하면서 소멸된 사물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하급 근력의 주얼, 자세히 보니 사람들에게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소환수에게는 사용이 가능한 결정체라고 하는데요. 근력을 올려주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지만 몬스터화가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저주받은 아이템을 분신이 들게 해보았는데요. 패밀리어 스킬을 사용해보니 엄청난 저주가 깃들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분신들에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분간 이 무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돈을 많이 벌게 되어 하연이를 만나 밥을 사주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순간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재난 경보 방송이 뜨게 되었고 뉴스에서 전국의 재난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간만에 부모님을 찾아갔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와중 굉음과 함께 기절해서 깨어나 보니 집이 반토막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기절해 있던 상태였고 다행히 분신들이 가족을 지켜줬던 것이었는데요. 지금 세상엔 포탈이 열려 몬스터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가족을 뒤로하고 몬스터들에게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웹툰 분신으로 자동사냥 23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